네 번째 전략은 구체적 사례, concrete example입니다. 구체적 사례는 추상적 개념을 배울 때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추상적 개념을 배울 때 구체적 예시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 때는 몇 가지 장점이 따라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므로써 사전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히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활성화된 사전 지식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지식을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는 그 자체로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컨대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마스보다 2022년의 크리스마스와 같이 특정한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사전 지식이 활성화되고 무언가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면 그런 예시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도 조금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보자는 예시의 표면적 디테일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례를 줬을 때 사례 A, B, C가 있다면 이 사례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그 기저에 있는 더 중요한 근간이 되는 공통점을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문가는 표면적 특성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례를 활용할 때에는 다수의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구체적 사례들이 서로 다른 표면적 특징을 가짐으로써 표면적 특징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의 원리가 공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약제, 치료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른 약제, 즉 서로 다른 표면적 특징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공통된 약동학적 원리에 따라서 대사되거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 서로 다른 약제더라도 그 기저에 공통된 원리, 즉 기본 구조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더 효과적인 학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습 전략은 이중부호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 즉 듀얼은 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같이 함께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내용을 배울 때 글로만 배우는 것보다 혹은 그림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글과 그림을 더해서 함께 배울 때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구체적 정보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슬라이드는 다소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픽은 사실 거의 없이 텍스트 위주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픽이 있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슬라이드에 시각 자료, 즉 그림이나 표나 여러 그래픽이 포함됐을 때는 그것이 아무거나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혹은 배워야 하는 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도움이 되고 관련성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바로 학습 스타일이란 것인데요. 러닝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선호에 따라 학습자가 달라진다는 이야기. 학습자가 시각적 학습자, 어떤 학생은 눈으로 봤을 때 더 잘 배우고, 청각적 학습자, 어떤 학생은 귀로 들었을 때 더 잘 배운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 학습자에게는 시각 자료가 효과적이고 청각적 학습자에게는 청각 자료가 효과적이다 라는 이런 학습자의 선호에 따른 구분은 직관적으로 듣기에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여러 근거나 연구를 찾아보면 증거가 취약한 미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학습 스타일이라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자료를 더 선호할지 그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교육의 내용과 그 특성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왕절개를 교육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과대 학생들에게 제왕절개를 가르칠 때 우선 글과 도표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혹은 글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도
그것을 스스로 해볼 때 가장 잘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리 어떤 학생이 시각적 학습을 선호하고 청각적 학습을 선호하는 것 같아도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생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혹은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내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 글을 읽고 토론을 하고 관찰하고 직접 해보는 이런 방식을 충분히 목적에 맞춰서 조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무언가를 잘 배우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학습 과학에서 6번째로 이야기하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인출 연습, Retrieval Practice입니다. Retrieval Practice는 기억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정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한번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의과대 학생들이 흔히 시험 준비를 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혹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시험 문제 혹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그 자체로 기억을 더 단단하고 튼튼하고 오래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정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활용 능력도 같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는 행위는 간접적인 이득도 있는데 사실 이 이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피드백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직접적인 효과, 이득과 간접적인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득이라고 하면은 인출 연습 자체가 곧바로 학습, 즉 기억의 내구성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간접적인 이득은 혹은 간접적인 효과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 즉 시험 문제에 답해보는 것이 그 자체로 피드백 효과가 있어서 이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알겠어 라는 이 말처럼 앞으로 내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출 연습을 실제로 활용해보는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걸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해한 개념을 설명해 본다거나 어떤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한번 다 쓰거나 그려보는 것, 이런 것들이 간단하지만 인출 연습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볼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출 연습은 앞서 이야기한 다른 전략들과 같이 활용했을 때 더 높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상술하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상술하기, 즉 설명하는 것을 인출과 같이 활용한다면 인출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만들어 보기와 같은 식으로 써볼 수 있고, 즉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정보 자체만 꺼내보는 게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설명도 같이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출과 상술하기를 함께 활용할 수 있고, 다른 하나로 인출하기와 간격 두기를 같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출 연습을 하는데 오늘 하루만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간격을 두어서 지금 2번, 3번, 4번 하고 또 몇 시간 뒤에 2번, 3번, 4번 하고 다시 몇 시간 뒤에 2번, 3번, 4번 하는 식으로 인출 연습을 간격을 두는 방식으로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오래 기억에 남는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습 과학의 기초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여러 학생들이나 혹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여러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